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 1주, 2주, 3주 중간고사 대비 보충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강의할 때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안전에 관한 얘기겠죠. 또 보건에 관한 내용도 또 있어요. 36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측면이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책무로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재해처벌법 또는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시민은 국회 법사위에서 하겠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법제처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재개정은 대통령이 한다. 시행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행규칙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가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심의는 법제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고시는 고용노동부 법무관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예규 훈령, 이러한 기본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벌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고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소방 관련 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방의 기술적인 것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라고 하는 거, 내셔널 파이어 퍼포먼스 코드라고 하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라는 것으로서 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거는 화재에 관해서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내셔널 파이어 테크니컬 코드라고 하는 것으로 테크놀로지 코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로 돼 갖고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22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서 하나는 퍼포먼스 우리가 성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술적인 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드하고 리스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죠. 하자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해 위험 요인이죠. 잠재되어 있는 위해 위험 요인, 위험 요인이란 말이에요. 잠재 위험 요인이라고 우리가 안전에서는 얘기하죠. 보건 쪽에는 유해라고 주문을 해서 집어넣어서 잠재 유해 위험 요인. 여기 보면은 누군가를 해치는 그 가능성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림에서 많이 보는 거지만 상어가 이렇게 그 바다에 상어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자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 물속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상어가 있어요. 이거는 리스크라는 거죠. 리스크라는 것은 어 저기 상해를 일으킬 저기 위험 요인의 가능성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약간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리스크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리스크는 위험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하자는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자들은 우리 잠재, 유해, 위험, 요인, 리스크는 위험성 이렇게 해서 하자드 플러스 익스포저라고 하는 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리스크하고 하자드를 그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안전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하자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큐페이셔널 하자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직업성 유해 위험 요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큐페이셔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산업 안전이에요. 오큐페이셔널 산업 또는 직업적 유해 위험 요인. 이거는 우리 산업 현장의 그 근로자,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노출되는 그러한 하자드의 다섯 가지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영어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는 물리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에요. 화학적인 위험, 그 다음에 생물학적 위험, 잠재 위험 요인,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위험인데 사회 심리적인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일과 연관되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얘기했고 피로라든가 또는 괴롭힘 같은 거, 하라스먼트 같은 게 괴롭힘이죠. 왕따라는 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하자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시던트 피라미드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개념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니는 보험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죠. 1931년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 7만 5천 명을 사건을 대상으로 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만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중상 1, 경상이 29, 그다음에 무상해 뭐 인시던트라고 하는 건 니어미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것이 300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하이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회사의 그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것을 통계를 낸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니가 어떻게 보면 안전의 시작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결국 경영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한 30년 후에 1969년에 버드라는 사람이 175만 건의 사고를 가지고 한번 빈도를 계산했더니만 1대 10대 30대 6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중상, 메이저 인주리라고 얘기를 하고 10은 마이너 인주리, 30은 프로퍼티, 물리적인 손실, 그 다음에 600은 이거는 니어 미스죠. 상해 물리적 피해가 없는 사고. 이렇게 해서 빈도를 그 사고 피라미드 이론으로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어, 그 버디 이론에 의해서 경상이 10 나왔을 경우에 니어 미스는 얼마큼 나올 것인가? 이건 비례로 해서 계산하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비례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버드의 공격은 뭐냐? 바로 그 프로퍼티 데미지, 물리적인 피해 사고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공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니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애시던트와 아차 사고와 인시던트의 차이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전을 하는 사람들도 애시던트하고 니어미스하고 인시던트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산업안전관리원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고 하는데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저희 안전관리론, 산업안전관리론에 있어서는 최고의 강의라고 저는 저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어요. 액시던트는 이렇게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인주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어요. 니어미스는 지나갔어요. 사람이 사고 날 뻔한 거예요. 니어미스. 아차 사고죠. 인시던트는 사람도 아무데나 떨어진 거예요. 사건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시던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명확하게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원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명확한 것들이 어, 확실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드의 컨트롤 하이라키라고 해갖고 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안전관리 프로세스에서 하자드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원서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의 오샤에서 제시하는 거죠. 엘리미네이션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하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substitution은 하자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제거, 대체. 대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물질을 보면은 덜 화학 물질의 유해성이 적은 것으로 대체하는 거. 그거를 substitu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학적인 제어, 즉 하자드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거를 엔지니어링 컨트롤이라. 이런 뭐 밀폐화 시킨다든가 뭐그 화학 물질을 쓰고 뭐 세정을 하는 공간을 사람과 밀폐화 시키면 완전히 분리시키면 아이솔레이션 시키면 결국은 어 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관리적인 컨트롤을 들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트롤이라.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이라는 change the way people work.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주는 거죠. 관리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효과가 제일 적은 것은 뭐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 보호구예요. PPE라고 해서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해갖고 개인 보호구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효과적이게 위에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다음에 Least Effective니까 제일 효과가 없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 이론과 버드 이론을 비교를 우리가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어디에서 면접을 본다든가, 뭐 대학원 면접을 본다든가, 또는 취업에 관한 면접을 볼 때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이니 이론과 버드 이론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암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하이니어하고 버드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저가 만약에 면접을 가도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어, 산업 안전 채용을 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니의 이론은 오골계에 의해서 고전적인 개념이고 이것도 뭐 버드도 오골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어, 선천적 결함, 인간의 결함, 직접 원인, 사고, 상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재해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재해, 손실.
그래서 뭐 이게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봤을 때 불완전한 행동이 88%, 불완전한 행동이 10%다. 재 손실은 1대 4다.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을 봤을 때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으로 지불된 돈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손실액은 뭐예요? 이 직접 손실 보험료로 지불된 금액의 5배가 되는 거죠.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을 더한 것이 모든 손실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버드는 이 빙산 이론에 의해 갖고 뭐 1에서 6에서 53까지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생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고 빈발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초창기에는 그 주류를 이뤘죠.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걸러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크린을. 그래서 사고 빈발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성격은 운명적이고 그다음에 외향적이고 공격적이다. 태도는 부주의하고 동기부여가 태만하다. 그래서 사업 빈발자를 스크린하는 것이 결국은 채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때가 있었다. 그게 1900년대 얘기죠. 그래서 재해 예방 대책은 선발 검사를 강화해 갖고 이 사고 빈발자를 스크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빈발자 모델의 비판은 사고 빈발 통계가 오류가 있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의 대책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사람을 가지고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하이니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건 골개가 이렇게 해서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딱 빼면은 도미노가 그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노는 선천적 결함, 인간의 결함, 물리기계적인 관리적인 대상, 사고, 상해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은 겁니다. 사회적 환경의 유전 요인, 개인적 결함, 불안전 행동, 불안전 상태, 사고, 상해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버드의 그 이 하이니보다는 좀 더 새로운 신도미노 이론이라고 신연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제어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재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최근의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리슨의 시즈 치즈 모델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그 직접적인 원인들을 보면 이렇게 조직의 문제, 감독의 문제, 불안전한 행동의 유발 조건, 불안전한 행동,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스위스 치즈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멍들이 결국은 뭐냐? 결함이라는 거죠.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멍이 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어, 방화 조치 실패. 요 커서 보여요? 이쪽에서 보이나요? 이쪽에서 보이나요? 커서 보이나요? 전영훈 씨, 김정민 씨 커서 이쪽에서 보여요? 어디서 보여요? 뭐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정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이거 여기서 예. 보여요? 아, 예,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방어 조치 실패와 부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 구멍이 결국은 이 방어 조치 실패와 부재로 이 구멍이 라인업이 쫙 되는 경우 이렇게 라인업이 쫙 될 경우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배리어로서
그 막아주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결함이 생기면 그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 단계에 미발견되고 수용 가능한 잔류 위험성이라든가 다른 방어하는 기능의 확신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요인들에 의해서 방어 조치가 실패돼서 이게 라인업으로 쫙 연결되면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액티브 에러, 조직의 에러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그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방법은 어, 쉬운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 핵심 요인 기술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그리고 빈도 강도법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만 주로 했냐? 빈도 강도법으로 모든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하면은 빈도 강도법을 했던 거야.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빈도를 구하고 강도를 구한다는 게. 그래서 2023년에 어, 쉽고 간단한 위험성 평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과거에는 빈도 강도법 보면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을 따로따로 했는데 이걸 두 묶어서 위험성 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공유 기록의 보존 이렇게 해서 6단계로 결정을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또는 핵심 요인 기술법, 핵심 요인 기술법은 원 포인트 시트라고 그래갖고 서로 노동자하고 질문하면서 위험의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저기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어서의 어, 그 안전 활동을 얘기할 때 위험성 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안전 활동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 관한 건데 같은 게 또 나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의 재예방의 4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방 가능의 원칙. 그냥 모든 재해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원인 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고. 손실 우연의 법칙. 재산 손실은 우연성.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 대책 선제 재 예방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대책을 얘기할 때 3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3위는 뭐예요?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그러니까 교육과 공학과 그 다음에 동료, 법령을 얘기하죠. Enforcement는 이렇게 해서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 재해 예방 5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합의의 3위 모델이 우리가 지르는데 거기에서 기술적인 대책을 하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라고 하는 것을 하실 때 기술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쓸 수 있다. 하나는 풀프루프다. 풀프루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막는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록 시스템을 한다든가 또는 프로그 모형을 220볼트, 110볼트를 근본적으로 구분한다든가 피난 유도등을 이제 이중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뭐 유도선을 만들어 준다든가 어리석은 행동을 막는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중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비상구를 우리가 자기가 출입구로 들어왔으면 그 반대쪽에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페일세이프의 개념입니다. 비행기도 시스템이 그 병렬 연결로 돼 있는 거. 또는 화학 공장에 펌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병렬로 두 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페일세이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화학 공장, 또는 뭐 우주선 이런 것들은 비행기 대부분 다 fail safe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템포 프루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고의로 어 그 안전장치를 제거했을 때 경우에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풀 테이퍼. 예, 지금 금방 돌아 중간고사 대비 공부예요. 그러니까 강의했던 거를 그럼 한 번 다시 리뷰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쪽집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조 방지, 뭐 안전장치 제거했을 경우에 작동하지 않은 게 템퍼시 프루프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안전장치가 굳혀놔서 제거했더니만 모든 게 작동 안 되는 거 이런 게 템퍼 프루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의 이제 그 손실 비용을 얘기할 때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이 1대 4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직접 손실은 산재 보상 지급액이에요. 산재 보상 지급액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을 계산하는 게 바로 하인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재 보상 지급액을 일로 봤을 때 간접 손실은 4로 보는 거예요. 따로 본다. 그래서 그 인적 손실, 생산 손실, 물적 손실, 기타 손실을 다 해서 4죠. 그럼 뭐 토탈은 얼마입니까? 토탈은 산재 보상 지급액 곱하기 5죠. 그렇죠? 간접 손실이 4니까 토탈은 전체 손실액은 직접 손실의 5배가 전체 손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몬스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총 제 코스트는 산재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산재 보험 코스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회사가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비용. 여기에서는 뭐예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산재 보상 보상액. 지급액이 하인리 방식의 1이고 시몬즈가 얘기하는 산재 보험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상해 플러스.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음. 지불한 보험 비용을 산재 보험 코스트라고 보고 거기에 비보험 코스트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비보험 코스트는 바로 휴업상의 건수 곱하기 A, 통원상의 건수 곱하기 B, 응급조치 건수 곱하기 C, 무상의 사고 곱하기 D 이렇게 해서 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금방 얘기했던 이러한 이 통원 A, B, C, D의 값이 이 문제에서 주어졌죠. A 휴업상에 뭐 40만 원, 통원상에 19만 원, 구급 조치상에 10만 원, 무상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 코스트가 나왔고 여기 뭐 산재보험 그 보험료로 지급한 것이 900만 원이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두 방식을 비교해 보니까 이 하이니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을 하이니가 훨씬 더 크네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재해 발생의 형태는 등치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고 요인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등치성 이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단순 자극형이나 집중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터지는 거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재해가 단순 현상은 이렇게 도미노처럼 해서 일어나는 거고 복합은 이렇게 돼서 두 가지의 형태로 여기 화살표가 빠졌네요. 형태로 해갖고 일어나는 거고 복합형은 이렇게 금방 한 집중형과 이렇게 혼합형으로 되는 연쇄형과 혼합형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 원인을 우리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사건수 본서이라는 ETA라고 해서 귀납적 방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티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덕티브는 버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버터납이 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버터납 형식이 사건수 법칙이다. 귀납법이다. 귀납법이니까 결국은 뒷부분에 정상, 부상, 사망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트리 어나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두 개 합하면 1이 되죠. 0.9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공과 실패가 두 개 합해서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대 착용과 안전대 미착용이 착용을 80% 하는데 20%는 안 착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subset of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합하면 1이 되는 거죠. 안전방 설치도 이렇게 보면 성공과 실패해서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이 확률 발생 확률이 나오는 거다. 정상, 부상, 사망. 근데 여기서 보면 정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두 개의 경우가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아래 두 번째도 있고. 정상인 경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되는 거 P가 있어 0.9죠. 근데 여기도 있으면 0.1에서 0.8을 곱하는 거예요. 0.1, 0.8. 그래서 요 정상이 발생할 확률은 0.98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이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이벤트 트리 어나리시스다. 또 위험성 평가를 가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량적 위험성 평가죠. 양적으로 수치적으로 표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서 이제 산업재해 발생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간접 원인이 관리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교육적인 작업 관리상의 원인을 관리적인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사망 사고가 일어날 때의 관리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통계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작업 관리상의 원인. 아까 우리는 3위에서는 마지막에가 enforcement니까 규제였단 말이에요. 동료나 규제. 근데 여기서는 관리적 원인으로 작업 관리상의 원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되는 거죠.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명확하게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가해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인물은 물체와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촉을 함으로써 가해물에 접촉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기록 보존 대상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산업재해는 기록 대상입니다. 어디서? 공장에 사업주가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기록의
대상은 모든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기록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존 대상은 모든 산업재해고 보고 대상은 3일 이상의 휴업재해는 어디에다 보고해요? 고용노동부에다가 보고하도록 대상이 되는 거고 산재 통계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급업재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산재 통계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휴업재해만의 그 통계에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되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할 때의 대상은 4일 이상의 휴업재만을 요양휴업재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일과 강도일 구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출근율이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게요? 3%가 증가하니까 일마다 출근율이 0.79가 0.97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0.97. 그러니까 연 근로 시간에서 0.97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400 곱하기 48시간 400명이 40주 48시간을 근무하니까 그리고 연간 50주를 근무하니까 연 근로 시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결근이 3% 하는 거니까 0.97을 곱하고 재 건수는 여기 몇 건이 발생한 거예요? 50건이 발생했대요. 건수가 50건이 돼서 곱하기 100만을 곱해주면 53.694가 도수일이 된다. 도수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시에다 그런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도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일은 연 근로 시간에다가 총 근로 손실 시간, 이거 손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휴업 일수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실 일수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뭐 며칠 근무한다고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여기 나와 있죠. 휴업 일수가 20일이니까 365분에 300으로 해갖고 20 곱하기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망은 7,500시간 손실 일수가 그 다음에 3급 장애도 7,500시간 14급의 장애 한 명은 50시간 50일 그 다음에 휴일수가 20일이 각각 봤어요. 20일은 어떻게 돼? 20 곱하기 365분의 30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총 근로 손실 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총 근로 실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서 하면은 41.8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율은 그런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흔히 해서 그 테이블에 의해서 손실 일수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한 근로자가 평생 동안 작업하는 경우에 그 만날 수 있는 재해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환산 도수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도수일 곱하기 환산 도수일은 곱하기 100만 시간에 이게 근로 시간이 8만 시간이니까 0.08을 곱해 갖고 12.5에다가 0.08을 곱하면 도수일은 주어졌죠. 그러니까 한 번 겪는다 이게 평생 이런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산 도수율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평균 근로 시간이 12만인 경우에는 0.12를 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는 게 나오죠. 종합재해 지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루트의 도수일 곱하기 강도일이란 말이에요. 그 도수일하고 강도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수일 강도일 구할 때 여기 보면은 연간 280일을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휴업일수가 180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180일. 180일이니까 180일에 대해서 365분의 280에서 우리가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사망이 7,500시간.
그 다음에 180일 휴 있으니까 180 곱하기 365분의 280 해서 계산하면 각각이 나오니까 이게 루트 씌워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업무상 질병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업병하고 직업 관련성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한번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업 관련성 질병은 뭐야? 뇌, 심혈질관, 심혈관 질환, 신체 부담 자고 요통 이런 게 직업 관련성 질병이다. 직업병은 유해인자에 관련된 명확한 질병들 얘기해. 진폐난정, 그런 뭐 유기용제 중독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으로 대충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갔어? 음, 잠깐만요. 어, 녹음을 지워야 되는데 녹음이 안 되네. 녹음 정지.